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시절 우리에게 특별했던 장소들의 추억을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은 많이 변하거나 사라져버린 곳들이지만 그때는 우리 마음속 소중한 공간들이었죠. 그 시절 특별한 장소들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경남에서 김순옥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70년대 말 어린 시절 우리 동네에 있던 작은 빵집이 저에게는 정말 마법 같은 곳이었어요. 지금의 대형 베이커리와는 전혀 다른 그 나름의 따뜻함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빵집은 맛있는 빵집이라는 단순한 이름이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성껏 빵을 만드셨어요. 가게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났는데 그 냄새만으로도 행복했어요. 빵집 안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온갖 빵들로 가득했어요. 식빵,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진열장에 가지런히 놓인 빵들을 보면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될 정도였어요. 특히 갓 구워낸 빵들은 아직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 같은 어린아이가 가도 어서 오렴 뭘 사러 왔나? 하며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리고 빵을 고르는 동안 기다려주시고 가끔은 작은 빵 하나를 덤으로 주시기도 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건 크림빵이었어요. 부드러운 빵 속에 달콤한 크림이 가득 들어 있었는데 한 입 베어 물면 크림이 흘러나왔어요. 그 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금도 기억나요. 용돈을 모아서 사 먹는 그 크림빵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빵 만드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반죽을 치대고 모양을 만들고 오븐에 넣는 과정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하면 그래, 나중에 크면 가르쳐 줄게 하셨죠.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면 케이크도 주문할 수 있었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예쁜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제 이름도 써주시고 촛불도 꽂아 주셨어요. 그런 케이크를 받아들고 집에 갈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어요. 몇 년 후 할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빵집을 닫으셨어요.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지금도 그 자리를 지날 때면 할아버지와 그 따뜻한 빵집이 그리워져요. 정말 따뜻한 추억이네요, 순옥님. 그 시절 동네 빵집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손길과 덤으로 주시던 작은 빵 하나. 전북에서 이창호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80년대 초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던 작은 서점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책을 좋아했던 저에게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었거든요. 그 서점은 새싹 서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좁은 공간에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어요. 입구에서부터 천장까지 벽면은 모두 책으로 가득했죠. 마치 책의 미로 같았어요. 가장 좋았던 건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아주머니께서 천천히 보고 가렴하시며 읽는 것을 허락해 주셨거든요. 방과 후나 주말이면 그곳에 가서 몇 시간씩 책을 읽었어요.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위인전, 과학책, 역사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있었어요. 특히 세계 문학 전집 코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었어요. 어려운 책들도 많았지만 조금씩 읽어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머니는 책에 대해 정말 잘 아셨어요. 이런 책은 어때?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이 새로 들어왔어 하시며 추천도 해주셨어요. 그분이 추천해주신 책들은 정말 재미있었고 덕분에 더 많은 책을 읽게 되었어요. 돈이 없어서 책을 사지 못할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면 서점에서 조금씩 읽고 다음에 또 와서 이어서 읽곤 했어요. 아주머니께서도 그런 저를 이해해 주시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가끔 새 책이 들어오는 날이면 정말 설렜어요. 포장을 뜯어서 진열하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도 재미있었고 어떤 책들이 들어왔나 확인하는 것도 즐거웠어요. 마치 보물을 찾는 것 같았죠. 시험 기간이 되면 참고서도 그곳에서 샀어요. 다른 서점보다 조금 저렴했고 아주머니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 하며 응원도 해주셨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그 서점에 갈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면서 문을 닫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서점에서 보낸 시간들이 제 독서 습관과 지식의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창호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그 시절 서점이 그리워지네요. 책에 푹 빠져서 몇 시간씩 서서 읽던 그 시절. 아주머니께서 천천히 보고 가렴 하시던 그 따뜻한 말씀이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돈이 없어서 조금씩 나눠 읽어야 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간절했고 더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창호님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충남에서 박정자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70년대 중반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다니던 한의원이 저에게는 정말 신비로운 곳이었어요. 지금의 병원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는데 그 독특함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그 한의원은 덕수한 의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면 특별한 냄새가 났어요. 한약재 냄새였는데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커다란 약장이었어요. 작은 서랍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각 서랍에는 다른 약재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의사 할아버지께서 이 서랍 저 서랍을 열어서 약재를 꺼내시는 모습이 마치 마법사 같았어요. 진료실에는 낡은 나무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벽에는 사람 몸의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경락이며 혈자리가 표시된 그림들이었는데 어린 눈에는 정말 신기했어요. 저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맥을 짚으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손목을 만지시더니 이렇구나 하시면서 뭔가를 파악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손목만 만져도 병을 알 수 있는지 정말 신기했어요. 가장 재미있었던 건 한약을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여러 가지 약재들을 저울로 달아서 한 봉지에 넣으시는데 각각 다른 모양과 색깔의 약재들이 신기했어요. 뿌리도 있고 잎도 있고 열매도 있었어요. 한약을 끓이는 것도 특별했어요. 집에서 한약을 다릴 때면 온 집안이 한약 냄새로 가득했죠. 할머니께서 정성스럽게 끓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몸에 좋은가? 하고 생각했어요. 한약 맛은 정말 쓰고 이상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걸 먹어야 건강해진다 하시니까 꾹 참고 마셨어요. 다 마시고 나면 엿을 하나씩 주셔서 입안의 쓴맛을 달래곤 했어요. 지금은 현대적인 한의원들이 많지만 그때의 그 전통적인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그 경험이 저에게 전통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것 같아요. 정자님, 정말 신비로운 공간이었겠어요.
그 시절 한의원은 정말 마법사의 집 같았죠. 수많은 약재가 들어있는 작은 서랍들과 경락도. 어린 눈에는 모든 게 신기하고 궁금했을 것 같아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다니던 그 한의원에서의 시간들이 전통, 의학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 되었네요. 그 특유의 한약재 냄새도 이제는 그리운 추억의 향기가 되었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윤미경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80년대 초등학생 시절 우리 동네에 있던 작은 사진관이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이었어요. 지금처럼 언제든 사진을 찍을 수 있던 시대가 아니어서 그곳은 정말 소중한 공간이었거든요. 그 사진관은 추억사진관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아저씨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정말 사진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해주시고 예쁜 사진을 찍기 위해 여러 번 각도를 바꿔가며 촬영해 주셨어요. 사진관 안은 신비로웠어요. 커다란 카메라가 삼각대에 올려져 있었고 여러 가지 조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는 그동안 찍으신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모두 정말 예뻤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가장 설렜어요. 온 가족이 정장을 입고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아저씨께서 여기 보세요, 웃어보세요 하시면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의 그 순간이 정말 특별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입학사진이었어요. 초등학교 입학 전에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새 교복을 입고 찍는 사진이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아저씨께서도 우리 학생이 정말 씩씩해 보인다 하며 칭찬해 주셨어요. 사진을 현상에서 받는 날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렜어요.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그동안 어떻게 나왔을까 하며 궁금했어요. 드디어 사진을 받는 날이면 온 가족이 함께 보면서 이 사진이 제일 잘 나왔네 하며 이야기했어요. 증명사진도 그곳에서 찍었어요. 학교에서 필요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까지 모든 사진을 그곳에서 찍었죠. 아저씨께서는 이 각도가 더 예뻐 보여요 하시며 항상 최선을 다해 주셨어요. 현상소 역할도 하셨어요. 가끔 필름을 가져가면 현상해 주셨는데 어떤 사진들이 나올지 기다리는 재미가 있었어요. 잘 나온 사진도 있고 흔들린 사진도 있었지만 모두 소중한 추억이었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되면서 그 사진관도 문을 닫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찍었던 사진들은 지금도 앨범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어요. 그 사진들을 볼 때마다 그 시절의 추억이 되살아나요. 미경님의 추억사진관 이야기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네요. 그 시절에는 사진 한 장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봤던 그 시절만의 소중함이 있었죠. 지금도 앨범에 보관하고 계신다는 그 사진들이 얼마나 값진 보물일까요? 대구에서 최영수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70년대 후반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던 만화 가게가 그 만화 가게는 만화나라라는 이름이었어요. 아주머니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만화를 보는 방식도 지금과 달랐어요. 시간당 요금을 내고 그 시간 동안 마음껏 볼 수 있었어요. 한 시간에 100원 정도였는데 용돈으로는 꽤 큰 돈이었지만 거기 앉아서 만화를 봤어요. 불편했지만 만화에 빠지면 그런 건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다가 이거 다 보면 나 주세요 하고 예약을 걸어놓고 기다렸어요. 특히 새로 나온 만화는 모두들 보고 싶어 해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아주머니는 단골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영수야, 이번에 내가 좋아할 만한 만화 새로 들어왔어 하시며 대부분 재미있었어요. 만화 보면서 간식을 먹는 것도 즐거웠어요.
라면이나 어묵을 팔았는데 조심해서 먹어야 했지만요. 친구들과 함께 가서 같은 만화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이 장면 봤어? 시험 기간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몇 시간씩 있다가 오기도 했어요. 나중에 만화책을 직접 사서 볼 수 있게 되면서 시간당 100원이 큰 돈이었던 그 시절 용돈을 아껴서 가던 그 간절함, 새 만화가 들어오던 날의 기대감,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던 그 순간들이 80년대 초 중학생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 있던 구두방이 그때는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던 곳이었거든요. 그 구두방은 신발병원이라는 재미있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한 분이 운영하셨는데 구두방 안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어요. 망치, 송곳, 본드, 가죽 조각들까지. 마치 작은 공장 같았어요. 할아버지께서 그 도구들로 창갈기였어요. 오래 신어서 밑창이 다른 신발을 가져가면 새 밑창을 붙여주셨어요. 며칠 후에 찾으러 가면 정말 새 신발처럼 반짝반짝했어요. 구멍 난 신발도 고쳐주셨어요. 가죽으로 막아주시고 색깔도 맞춰서 칠해주셨어요. 어디가 고친 곳인지 모를 정도로 깔끔하게 해주셨죠. 할아버지는 마법사예요 하고 말하면 웃으시면서 조금 작은 신발을 가져가면 특별한 기계로 늘려주셨어요. 이제 편하게 신을 수 있을 거야 하시면서 신어보라고 하셨는데 검정 구두를 가져가면 반짝반짝하게 닦아주셨어요. 좋은 신발은 오래 신을 수 있다. 신발을 아껴서 신으면 발도 편하. 새 신발을 사는 것보다 훨씬 싸게 고칠 수 있어서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나을 때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구두방들이 많이 사라졌죠. 하지만 그때의 그 정성스런 손길이 그리워져요. 상호님, 신발병원이라는 간판부터 정말 재미있네요. 부산에서 조영희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안녕하세요. 70년대 말 어린 시절 할머니와 함께 다니던 재래시장 안에 작은 떡집이 저에게는 정말 달콤한 추억의 장소예요. 지금도 그 맛과 냄새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 떡집은 이름도 없이 그냥 떡집이라고 불렸어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하셨는데 새벽부터 떡을 만들어서 파셨어요. 가게 앞에는 항상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어요. 떡집에 들어서면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갓 만든 떡들이 시루에 가득 담겨 있었고 각종 떡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백설기, 인절미, 송편, 시루떡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좋아했던 건 갓 쪄낸 백설기였어요. 하얗고 부드러운 떡에서 나는 은은한 단맛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할머니께서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다 하시며 꼭 사주셨어요. 떡집 할머니는 정말 정성스럽게 떡을 만드셨어요. 새벽에 쌀을 불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아로 찢고 저렇게 힘들게 만드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는 특히 바빴어요. 송편이나 시루떡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죠. 저희 할머니도 명절 전에 미리 주문하시곤 했어요. 우리 손녀 좋아하는 송편 좀 많이 넣어주세요 하시면 찐 떡을 큰 절구에 넣고 떡매로 쳐서 쫄깃하게 만드시는데 콩가루나 깨가루를 묻히는 것도 정성이었어요. 갓 만든 인절미에 고운 콩가루를 듬뿍 묻혀주시는데 쫄깃한 떡과 고소한 콩가루가 어우러져서 천국 같았어요. 가격도 정말 저렴했어요. 큰 접시 가득 담아주셔도 몇백 원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부담 없이 자주 사 먹을 수 있었죠. 할머니께서도 이 가격에 이렇게 맛있는 떡을 어디서 먹어보겠나 하셨어요. 떡집 할머니는 단골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 영희 할머니 오셨네요.
오늘은 뭘 드릴까요? 하시면서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그런 인정이 정말 따뜻했어요. 몇 년 후 떡집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아지셔서 가게를 닫으셨어요. 그때 정말 아쉬웠어요. 영희님의 재래시장 떡집 이야기 입에 침이 고이네요. 갓전의 백설기의 따뜻함과 단맛, 인절미에 묻힌 고운 콩가루의 고소함. 그 모든 게 할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거였죠. 꽈당꽈당 떡치는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던 따뜻한 김, 그 달콤한 추억의 맛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 정성과 인정이 그리워지는 시절이네요. 오늘 들려드린 특별한 장소들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빵집, 서점, 한의원, 사진관, 만화가게, 구두방, 떡집.